네, 안녕하세요. 한선재단 김다솜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제 옆에는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이신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라는데요. 조선반도 비핵화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자기들의 핵무기가 아니라 핵우산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핵 억제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고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평양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비핵화하는 걸로 인식을 했죠.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북한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이렇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핵무기를 폐기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간의 회담도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까지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의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북한의 사기극이 된다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언어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남한과 미국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이 회담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또 남한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핵 보유국으로서 경제력까지 향상을 시켜서 경제 대국까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1년 동안 한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속인 셈이죠. 실제로 이 핵무기 폐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핵무기를 폐기하기엔 단 한 번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후보적인 것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폐기를 하고 전 세계에다가 내가 만들었다가 폐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은 소련이 자기한테 배치해 놓은 것을 다시 돌려준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애써 개발해 놔놓고 폐기하겠다 하는 이것을 약속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북한을 믿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북한은 예전과 똑같이 거짓말로 우리 남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속이려 했다. 이것이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정부의 책임은 없나요? 저는 사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말로 하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용인은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감사 인사차 평양을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3월 6일 날 전달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된다면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군사 위협인데 그걸 사실은 우리가 간과했고 뺐어요. 또 사실 이제 3월 8일 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할 때도 그 전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당연히 우리는 핵무기 없고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니까 북한은 비핵화다 이렇게 생각한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전제를 뺐을 수도 있다. 그만큼 그 남북관계 개선에 너무 이제 조급하게 한 그런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많이 성급했던 것은 북한이 뭐 핵무기 폐기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은 없다. 그다음에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지금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 경계 태세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정부가 진짜 순진해서 속았는지 아니면 진짜 알면서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했는지 진짜 의심될 정도로 저는 우리 정부가 진짜 신중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가장 그 정부의 중요한 임무인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그 철저한 태세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참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건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가 전혀 없다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핵무기 가진 국가가 꽤 되지만 그 나라 때문에 그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나 또 경제적인 관계를 있는 나라가 다 망하거나 뭐 좌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뭐 우방국의 핵무기를 이용하든 또는 뭐 심지어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든 철저하게 이제 그 억제를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그 방어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결절을 불사하겠다 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일 때 북한도 핵무기 위협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겠구나.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과 잘 지내서 서로의 윈윈 상호 보완 효과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런 그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이제는 어려운 길, 북핵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실천할 바가 있으면 실천해 나간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게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